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각도에 대한 지금 동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 도형 뽀개기라고 도형에 대한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도형에 대한 쭉 개념 제가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가 일단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각도는 각에 대한 벌어진 정도예요. 각에 대한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 또는 선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각도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도의 기본적인 단위는 이렇게 해서 도로 표시를 하고요.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도기라는 걸 쓰고 있어요. 각도기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는 180도, 0도에서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 쭉 잴 수 있는 이런 반원형 각도기가 있고요. 또 원형해가지고 0도부터 360도까지 잴 수 있는 각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각도기까지 두 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얘가 두 개가 겹쳤을 때 각도는 몇 도겠어요? 이거랑 이 반직선이 두 개가 겹쳤을 때 생기는 각도는 원래 0도예요. 0도부터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 각도는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가 한 바퀴가 돌아오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360도라고 하죠. 일단 360도가 왜 360도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고대 인류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별자리를 이용해서 날짜랑 또 계절을 계산을 했어요. 별자리가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 스스로 돌아왔을 때 이거를 1년이라고 하고 이거를 360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360일로 받고 그러면은 하늘이 하루에 몇 도씩 도는 거예요? 360일. 1년이 360 별자리를 보더니 한 바퀴 쭉 도는 게 1년이 360일이더라. 제가 크게 약간 키울게요. 네, 360일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1도씩 하루에 1도씩 얘는 도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것을 360도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서 왜 360도를 기본으로 하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각의 종류나 이런 걸 이야기 드리기 전에요. 일단 각을 크기를 재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각도기를 보였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각도기에 얘가 점이 없어요. 중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다가 엄마가 조금 중심점을 이렇게 해서 그어주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그 육안으로 중심점을 찾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중심점이 있는 각도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각도기 각의 꼭지점에 맞춰요. 제가 요거를 꼭지점을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기역, 얘는 니은, 기역 다음 니은이죠. 디귿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각 읽는 법도 잊어버린 친구들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죠. 가장 중심이죠. 그래서 저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있는데요. 각의 주인공은 꼭지점. 네, 제가 노래 못하죠. 각의 주인공은 꼭지점. 그래서 가운데에 꼭지점이 와야 된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각도기에 각의 꼭지점을 맞춰줘요. 중심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밑금. 얘 밑변, 니은, 디귿에 밑금을 이렇게 맞춰줘요. 그래서 중심이 잘 맞지 않고, 이렇게 밑금이 맞춰지지 않으면 얘가 각도가 엄청 많이 틀게 돼요. 제가 중심 안 맞췄죠? 네, 얘는 지금 35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중심을 좀 잘 맞춰주시고 밑금을 잘 밑변에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잊어버렸는데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변이라고 불러요. 변, 니은, 디귿이라고 부르죠. 얘도 도형이에요. 얘가 선분이나 직선 이런 것들이 도형에 들어가면 뭘로 이름이 변해요? 변이라고 이름이 변해요.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서 변, 니은, 디귿, 얘는 변,
니은 기억. 얘가 반직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반직선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책에서는 사실 기억 니은으로 읽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제대로 조금 고지식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얘를 여기 큰 게 보이니까 140도라고 읽는 거예요. 140도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얘는 0도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이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에 0도부터 10, 20, 30, 40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벌어진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고, 이게 헷갈린 친구들은요, 여기에다가 우리 직각 배웠잖아요. 직각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직각은 몇 도예요? 90도죠. 90도가 안 되는 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 정적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140도라고 썼어. 근데 90도가 안 돼. 그걸 스스로 좀 느끼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얘를 그러면 어림을 하면요. 90도를 좀 기준으로 어림을 해주시면 돼요. 90도에 한 반 정도 되니까 뭐 얼토당토 안 하게 막 60도 막 80도 이렇게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어림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중심을 맞추고 밑변화 밑금을 맞추고 보니까 얘는 몇 도예요? 그렇죠. 젠 각도는 40도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도 각도를 어림해 볼게요. 자, 각도를 어림해 보면은 얘가 어림하는 방법 뭐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를 해요. 직각으로 표시를 해서 90도보다 적은데 45도 얘 정반 완전히 반 정도보다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 50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꼭지점 맞췄어요. 꼭지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 밑근과 밑변을 맞춰주면 얘는 몇 도예요? 이것도 한참 보는 친구도 있어요. 0, 10, 20, 30, 40 50이랑 60 사이고 50이랑 60 사이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고 55도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각도기를 어림하고 한번 재어보세요. 그랬어요. 자, 얘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반 정도 봤어요. 반 정도 이렇게 내가 선을 그어봤더니 90도보다 넘어요. 그래서 나는 100도 정도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0도를 기준으로 어림을 한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꼭지점과 중심을 맞추고요. 그리고 밑근과 밑변을 맞춰주고요. 0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90도가 넘는 각을 찾으면 여기가 두 개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110도고 70도, 110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각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얘가 직각이에요. 제가 그린 거는 직각. 그리고 나머지 이쪽도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리면 얘를 평평한 각이라고 해서 평각이라고 불러요. 평각. 자, 그래서 한 각의 크기를 보면은 얘는 지금 저랑 한번 본 거는 여기 색칠해 볼까요? 얘는 이 각이죠.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110도였어요. 110도고 얘를 뭐라고 부르면 우리가 우등생, 열등생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우등생, 열등생 들어봤어요. 우등생이 좋은 거예요? 열등생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등생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열등생은 이제는 조금 못한 친구예요. 자, 얘는 이쪽 각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각이 큰가요? 얘가 더 큰가요? 그렇죠. 얘가 더 커요. 얘를 갖다가 우등생 각이라고 해서 우각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더 못한 각을 열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우각이 몇 도였어요? 110도였죠? 그러면 열각은 70도야.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잴 때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얘를 110으로 보지 않고 70으로 보는. 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70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각이랑 열각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좀 어렵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각, 열각을 이야기 드렸는데 아이들이 각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엄마, 우각, 열각 말고 또 다른 각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각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90도가 되지 않는 각을 한 점에서 시작해서 90도가 되지 않는 이런 각을
네, 0도에서 90도가 되지 않는 90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90도가 되지 않는 각을 얘를 예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날카로울 예거든요. 얘가 90도가 되지 않으면 아이고 한자를 틀리게 썼어요. 네, 90도가 되지 않으면 얘가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뾰족해진다는 거야. 예리하다, 그죠? 한 번 더 둔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얘는 90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그었어요. 그었고 이쪽으로 쭉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요? 90도가 넘는 각이고 180도가 안 되는 각이죠. 얘를 둔각이라고 불러요. 90도부터 180도까지, 180도 전까지예요. 전까지. 네, 180보다니까 얘보다 작은 각이에요. 그죠? 90도보다 크고. 보다라는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쓰면요. 얘는 무딜둔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때요? 무뎌지죠. 90도가 넘으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는 각이 바로 얘가 무슨 각이에요? 직각이에요. 그죠? 직각. 직각은 뭐예요? 고들, 직. 그죠? 곧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두 번 반듯하게 접었을 때, 펼쳤을 때 나타나는 각이에요. 그래서 직각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직각 삼각자로 그리는데, 원래는, 네, 제가, 저는 이제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직각. 네, 그 고들직이에요. 직각. 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90도예요. 그러면 이쪽은 몇 도겠어요? 90도예요. 똑같이 직각이에요. 직각을 나타내면 이렇게 평평한 각이 생겨요. 이거를 평평한 각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죠? 평각이라 그래요. 평각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친구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목한 각을 물어봐요. 엄마, 이런 각은 뭐라고 불러? 이렇게 불러요. 자, 보세요. 이쪽을 보면은, 자, 얘는 뭐예요? 18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각. 보다 작아요. 작은 각을, 네, 여기 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얘를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요각이라고 불러요. 오목할 요각.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각도랑 친해지려면 이런 것도 조금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우각이면 이쪽은 열각. 그래서 우각, 열각. 작은 각은 열각이고 큰 각은 우각. 그래서 우각이랑 열각이랑 더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각, 열각 더하기 열각은 180도. 네. 그리고 요 각도 이제 거의 이제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예각을 잰 나머지 이 90도에서 예각을 잰 나머지 얘를 여백 들어보셨죠? 네, 얘를 여각이라고 불러요. 남을 여자 해가지고 여각. 그래서 여각이랑 이 각도랑 예각이랑 더하면 여각이랑 네, 예각을 더하면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종류도 조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오목한 각 같은 경우는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삼각형이랑 사각형의 각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각도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별표 타파.